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포지션이 변경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과거에 손흥민 선수가 사실 공격수로 분류될 때가 가끔씩 있었지만요.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이 명단이 나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주로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 미드필더진 쪽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포워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의 어떤 인터뷰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좀 힌트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손흥민 선수가 현재 소속팀에서 어떤 활약을 하고 있는가, 이게 또 굉장히 큰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토트넘의 소식까지 다 얽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 변화와 관련된 이 이슈 바로 들어가 보시죠.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LAFC 이적, 본인과 대표팀의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인터뷰가 굉장히 좀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까요? 1문 1답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카스트로프 선수의 이 이야기가 처음에 많이 나왔어요. 일단은 좀 눈에 띄죠. 한국어로 된, 기본적으로 이제 세 글자로 된 이름 사이에 카스트로프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굉장히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 이 선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 기회에 카스트로프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 외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주장 관련된 부분부터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표팀 주장 기준이 뭔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그 역할을 충분히 잘 해줬고 지금도 잘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주장으로서 확정은 아니라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좀 논란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좀 흥미롭게 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손흥민이 소속팀을 바꿨는데 대표팀에 미칠 영향이 있다고 보나?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했지만 대표팀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이다. 경기장에 나가서 계속 좋은 모습 보이는 것은 대표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새로운 리그,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단계에서 좋은 경기력의 득점까지 하는 건 본인과 대표팀에게 긍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이런 선택을 했는데, 그러니까 LAFC로 가겠다라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대표팀에 좋았던 것인가? 아니면 대표팀의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LAFC로 갔던 것인가? 근데 저는 후자에 가까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워낙 이 대한민국 대표팀에 대한 어떤 애정도 있고, 그리고 잘 하고 싶어 하고,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긍지와 자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밑에 보면은 손흥민 선수를 전술적으로 어떻게 기용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손흥민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전반 공격수로 기용한 적이 있다. 손흥민의 기존 역할을 다른 선수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측면 공격수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오래 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주장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카스트로프 선수, 독일 혼연 선수가 꼈다,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 대표팀에서 가장 지켜봐야 될 부분은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과거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미드필더로서 명단에 올린 적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포워드로 올라가 있습니다. 게다가 완벽하게 이제 최전방에서 뛸 수 있는 오세훈 선수, 오현규 선수와 함께 이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일단 최근에 토트넘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이게 좀 이해가 갑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가 가냐면은, 토마스 프랭크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술적으로 유연한 감독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맨시티를 상대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강한 압박을 많이 보여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이번에 매니저 오브 더 위크를 타기도 했고, 그리고 수비진 로메로, 반더벤, 스펜스, 팔리냐, 이 선수들이 전부 다 이제 이번 주의 팀, 2주의 팀에 이제 선정이 됐는데,
토트넘이 이번에 맨시티를 이길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수비적으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압박을 어마무시하게 해요. 팔리냐가 이제 공을 어디에서 뺏었는지에 대한 액션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빠져있는 토트넘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면은 이 이선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뜁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뛰고 체력적으로 진짜 힘든 역할들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토트넘이 이제 에제를 놓친 부분, 그리고 이선 공격수를 좀 보강하려는 부분, 이강인 선수라도 말이 꼬이는데 이강인 선수라도 데려와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이선 자원들의 공격과 수비에 대한 가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나게 많은 압박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사실은 만약에 이제 토트넘에 남았더라면은 그 역할을 수행했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범위를 커버하고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그러면은 손흥민 선수가 체력적으로도 분명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골의 마무리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원하는 그 역할의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겼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토트넘이 뭘 그렇게 잘했는가를 볼 때 맨시티를 상대로 얼마나 많은 압박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스카이 스포츠의 분석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토트넘이 맨투맨으로 마킹을 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토트넘이 많이 뛰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이 체제에서 뛰었으면 굉장히 갈려나갈 확률이 있었겠죠. 최근에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바이에른 뮌헨에서 이제 약간 좀 경쟁에서 밀린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저번 시즌에 쉬지 못해서 혹사당해가지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차라리 로테이션을 돌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토트넘에 있는 손흥민 선수도 비슷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혹사당할 때까지 토트넘은 대체 자원도 없었고 굉장히 좀 믿을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토트넘이 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킬리안 음바페를 데려와야 된다. 아니 뭐 레알에서 오겠습니까? 안 올 텐데, 여하튼 윙어로서 굉장히 열심히 뛰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토트넘이 이런 어떤 좋은 경기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쿼드 뎁스가 좀 더 필요한데, 뭐가 문제냐? 옆쪽에는 이제 쿠두스가 잘해주고 있지만 여기도 좀 뎁스가 약하고요. 오도베르가 이제 쿠두스가 여기 뛰고 있으니까 반대쪽에서 뛰는데 오도베르, 텔, 솔로몬, 힐 다 이제 믿을만한 선수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앞선도 좀 약한데 베르발이 있는 요쪽 클루셉스키, 메디슨 다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선에서 굉장히 많이 뛰어줘야 하는 그런 전략을 토트넘이 많이 쓰려고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있었다, 거의 뭐 와사비 마냥 갈려 나갔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프랭크 감독의 어떤 구상들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봤을 텐데,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본인이 원하는 역할이 맞는가, 그리고 향후에 본인이 마지막에 어떤 커리어의 활용 점정을 찍을 수 있는 북중미 월드컵에서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완벽하게 티가 나는 지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소파스코어에서 이제 히트맵을 볼 수 있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댈러스와의 경기에서 어떤 히트맵을 그렸는지를 살펴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원하는 플레이가 무엇인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중앙 집중적이죠. 손흥민 선수 사실은 이제 팀에서 플레이도 풀어나가고 슈팅도 하고 손흥민 선수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을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모여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가 마지막으로 토트넘에서 선발 출전했던 아스톤빌라전을 살펴보면은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이 전혀 다르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라인업에서 손흥민 선수의 지표를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거의 측면 쪽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하에서 우리가 가장 답답해했던 게 뭡니까? 손흥민 선수가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다. 팀원들과의 연계도 너무 안 되고 손흥민 선수는 계속 측면 쪽으로 가야 되고 할 수 있는 영역을 굉장히 제한적이게 손흥민 선수를 사용한다는 점. 그런데 이 프랭크 감독의 체제 하에서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많이 갈려나갈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 손흥민 선수가 이 토트넘이 아닌 MLS로 떠나기로 작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의 포지션 변경을 염두에 둔 부분도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중간에서 뛸 수 있다는 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결국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결정력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인데, 이게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바로 대표팀이죠. 대표팀에는 훌륭한 이선 자원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미드필더진만 살펴봐도요, 박용우 선수, 백승호 선수, 이렇게 뒷선에 이제 앉을 수 있는 카스트로프 선수, 이런 선수들도 있지만, 측면 쪽에서 뛸 수 있는 배준호, 이강인, 이동경, 이재성, 정상빈, 황인범 선수, 그러니까 얼마나 공격적으로 좋은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선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 이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보이면 보일수록 손흥민 선수의 가치는 어디에서 빛나게 되는가? 바로 마무리에서 빛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또 오세훈 선수, 오영규 선수와는 달리 손흥민 선수는 좀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로스앤젤레스 LAFC에서 뛰는 게 좀 장점 중에 하나인 것은, LAFC가 그 MLS에서 강팀에 속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묘하게 MLS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가두고 패는 그런 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치열한 그런 느낌이 있고, 손흥민 선수는 포처로서, 그러니까 공을 가지러 가고 침투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로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팀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죠. 실제로 지난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꽤 많이 했어요. 슈팅을 샷 온 타겟, 유효 슈팅이 3개고요. 샷 오프 타겟, 오프 타겟이 1개고요. 막힌 슈팅이 4개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평균 슈팅을 몇 개 했냐? 한 2억 개 했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은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는 한 경기당 슈팅을 한 2억 번 했어요. 그 중에 하나 들어가고 막 이런 거죠, 손흥민 선수. 그런데 지금 있는 팀에서는 슈팅을 몇 번 합니까? 8번 해요. 이게 리그가 좀 덜 치열한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이 플레이메이킹과 더불어서 마무리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고 탑에서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마음 놓고 때릴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손흥민 선수가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실제로 미국이라는 곳에서 환경적인 적응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골을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결정력을 진짜 극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인데, 그게 어디에 도움이 된다? 바로 이 축구 국가대표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오세훈 선수나 오영규 선수랑 또 다른 능력을 보여주는 손흥민 선수의 개성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요. 감독에게는 조금 더 많은 선택지를 열어주는 그런 선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장을 조금 보태면, 손흥민 선수는 어쩌면은 자신의 국가대표팀 마지막에 이 활약을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축구 선수로서 EPL에서 1년 더 뛰는 거 얼마나 또 의미가 있겠어요. 특히 이번 시즌 토트넘, 제가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 뛰었으면은 진짜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맨시티도 이기고, 그 전에 벌리 경기도 이기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선 자원이 너무 약해가지고 가면 갈릴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그 욕심을 내려놓고 EPL에서 더 뛸 수 있지. 손흥민 선수가 사실 그 월드클래스 프리킥 골을 넣었을 때도 그 외신에서의 반응이 왜 벌써 MLS로 갔냐, 기량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왜 간 거냐, 이런 반응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용 가치를 갖기 위해서 갔다. 뭔가 약간의 뇌피셜의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손흥민 선수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 변경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항상 손흥민 선수가 또 윙어로 활용되고, 아니면 프리롤, 공격수 이런 식으로 활용되던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공격수로서 또 축구 국가대표팀에 합류하게 되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또 MLS에서 어떤 활약 보여주는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지만, 저는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진짜 또 커리어에 유의미한 그런 행보가 국가대표팀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또 관심 있으신 소식들 여러분들 알려주시면은 재빨리 또 찾아보고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